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 대표 이선규입니다. 오늘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7월 23일 맥어더 장군은 미 극동사령부 합동전략기획단 작전참모 라이트 준장에게 인천 상륙작전을 지시하여 육해 공군의 상륙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작전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미 국방성은 비공개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동의하여 맥어더 장군의 요청대로 상륙 전용 자재와 공수 전투단과 특별 공병여단 등을 증원했습니다. 맥어더 장군은 동경에 온 미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1950년 8월 23일 오후 5시 30분 동경에 있는 미 극동사령부의 합참무장 브래들리 대장,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 셔먼 해군 참모총장, 공군 대표 에드워드 중장 등이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포기해야 될 이유는 콜린스 장군이나 이렇게 육군본부에서는 이렇게 상륙작전을 포기하라. 포기하는 이유는 인천은 간만의 차이가 많아 상륙에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라 그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맥어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이 어렵지만은 인민군의 인천 방위에 허술한 허점과 낙동강에서 싸우고 있는 10만 명의 유엔 병사들의 희생을 적게 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45문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의 핵심은 맥어더가 직접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해서 만약에 상륙이 어렵고 병사들이 많이 죽고 힘들 것 같으면은 바로 이렇게 철수식에서 원위치로 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콜린스 대장 외 육군본부는 이렇게 설득을 당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하던 장군들이 오히려 설득당한 맥어더 장군은 50년 9월 15일 변경 없이 상륙하겠다고 상륙 준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8월 18일 새벽 5시 인천 앞에 섬들을 먼저 점령 확보하기 위해서 702 함정 이창 중령을 기함으로 8월 19일 국군 701, 704, 5513, 301, 307, 309, 313 함정들은 덕적도를 점령하였고 8월 20일 영도도 점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상륙작전을 하면은 미 군함이 270척이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섬을 다 국군이 점령한 다음에 인천 앞바다로 가야지 이 섬을 다 점령하지 못하면은 이 섬에서 박격포로 이렇게 군함에 대해서 공격하면은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으니까 먼저 이렇게 이제 섬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국군 함정들이 이제 동원이 된 것입니다. 8월 31일 오후 4시 해군 702, 703 함정이 인천에 인민군이 얼마나 있는가 포진지 위치는 알기 위해서 함풀 사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월미도에서 포격을 해와 인민군의 포진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인천에 방어 병력이 없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정보를 맥어더 사령부에 보고하여 미 소해정이 지류를 제거하여 함정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은 해군이 없어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8월 17일 해군 정보국장 그러니까 한국의 해군 정보국장 한명수 소령이 17명의 첩보대원들을 인수하고 부산을 출발하여 영흥도에서 인천과 서울의 인민군의 병력 배치와 포진지, 방어진지 등 인천 상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7일 날 수집하고 미 콜린스 대장이 와서 상륙을 포기를 할 때는 8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23일 전에 보고해서 23일에 맥어더는 인천에 인민군 병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콜린스 대장 이하 육군본부에 오신 분들을 그거는 병력이 없다. 그러니까 상륙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그래서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상륙에 성공할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진 것은 한명수 소령 외에 17명의 이분들이 정보 수집을 해서 그 정보 수집한 것을 맥어더 사령부에 보고한 것이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맥어더가 미 콜린스 대장 육군 참모총장을 이해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명수 소령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6.25 초전에 한국에서 북한에 정보원들을 보내갖고 정보를 수집해서 인민군이 곧 남침하겠다. 그리고 준비를 했으면은 절대 한강을 인민군이 넘지는 못하는데 그런 정보 수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인민군한테 초전에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에 한명수 소령의 대위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극동사령부에 보내고, 그러나 그 대위가 확인했을 때 그 정보가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맥어더 장군한테 자신을 갖게 한 것은 큰 이렇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명수 대위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맥어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세부 계획은 9월 13일 7척의 구축함을 올미도에 설치되어 있는 인민군 포대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해병 1사단이 상륙하면은 이어서 보병 7사단이 상륙한다. 그리고 미 7합동 기동함대 777, 79, 90, 91, 99가 출동하여 상륙 총 병력 7만 6천 명, 함정소 261척으로 이제 상륙하기로 세부 계획을 다 세우고, 9월 13일 날 일본 사세방에서 이제 출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9월 15일 아침 6시 30분에 만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9월 15일인데, 이때는 9월 15일 날은 아침 6시 30분에 물이 꽉 차서 그때 이제 미군이나 그 다음에 보급 차량 같은 거 보급이 상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가 올미도를 상륙하여 올미도를 기점으로 인천과 서울을 이제 진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쭉 빠져 나간 다음에 물 따라서 이제 270척 군함이 빠져나가고, 오후 7시에 물이 또 꽉 두릅니다. 두를 때 그때 그냥 상륙을 다 7만 6천 명이 해야 되는데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이 꽉 찰 때가 9월 15일 딱 하루밖에 없어요. 인민군은 수원과 서울 방어에 인민군 18사단과 21여대 등 총 2만여 명이 수원에서 이제 방어하고 있었어요. 인천 월미도에는 226 독립육전대 이하 1개 중대와 918 포병연대 등 400여 명과 75mm 포오문, 기관총 25정, 박격포 2문 등으로 이제 방어했는데, 인천 방어가 얼마나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김일성은 미군이 마산, 영산, 영천, 그다음 포항에서 유괴체했는데 무슨 힘으로 무슨 병력으로 인천에 상륙할까, 군사력이 있을까 하며, 인천은 간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륙할 수 없다 하고 미군을 과소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마산, 영산, 영천, 포항에서 지금 방어하기도 힘드는데 무슨 힘으로 이렇게 인천에 상륙을 해서 공격을 할 건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병력이 없다, 과소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천 방어를 이제 소홀히 하는 것이죠. 9월 초 모태통은 김일성에게 맥어더는 인민군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9월경에 인천에 상륙할 가능성이 많다 했는데, 박헌영이가 중국에 가서 모태통을 만나서 이렇게 남쪽을 내려가고 보니까 미군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힘이 드는데 중국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박헌영이가 중국을 갔을 때 이렇게 모태뚱이가 박헌영한테 이야기가 메가더는 이렇게 허리를 잘라가지고 보급을 차단해서 이렇게 전멸시키는데 아주 전문가다.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싸움을 하는데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보급을 차단해서 낙동강에 있는 인민군을 다 포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인천으로 상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모태뚱이가 박헌영한테 이야기하고 박헌영이가 그걸 김일성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구월경이 반드시 상륙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인천 방어를 튼튼히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김일성은 인천 상륙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은 북한이 남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남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쟁은 만분의 일, 만의 하나를 대비해야 그 대비하는 데가 이기고 그럴 리가 없다 하고는 대비하지 않는 데는 그건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일성은 이렇게 이승만이나 남한이나 육군본부에서는 인민군이 남침하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은 남침을 했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은 메가더가 무슨 힘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지만은 메가더는 상륙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이렇게 모태뚱의 조언을 듣고 9월 15일 날 만군이 그때 물이 꽉 차니까 그때 하루만 15일만 딱 이렇게 지키면 되는데 세상에 15일을 그깟 그 인천 미군이 상륙하겠는가. 그리고 방어를 허술하게 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9월 5일 포항, 안강, 영천, 다부동, 외관, 현풍, 영산, 마산 어느 한 곳만 무너지면은 부산을 점령할 수 있다 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사단 수원, 서울을 인천을 지키는 인민군 18사단을 낙동강 전세에 이제 외관으로 이제 출발을 시킨 거죠. 출동을 시킨 거죠. 투입을 한 것이죠. 9월 13일 260척의 미국 군함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남해 앞바다를 통과하고 있을 때 김일성은 9월 15일이 만조, 그러니까 9월 10일이면 물이 꽉 차서 미군이 상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9월 15일 지나서 16일, 17일, 18일 날 외관을 보내도 되는데 하필이면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지금 일본 사세방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9월 13일 날 18사단을 외관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출동을. 그러니까 김일성은 진짜 바보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인지구 방어부대를 인천 상륙 작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민군 18사단과 87년대 독립 849 전차 연대 등을 이제 외관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여 인천 상륙 작전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이제 막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 18사단은 그리고 87연대는 그리고 독립 849 전차 연대는 전차가 20대 그리고 병력도 좋고 무기도 좋고 한번 싸움을 안 해서 피해가 없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리고 전차가 20대나 있어요. 이 전차 20대 가지고 인천을 막아버리면 비행기가 폭격하면 숨어서 있다가 이렇게 방어를 하고 그리고 애지간히 맞아서는 전차가 이렇게 피해를 안 보니까 숨어 있다가 이렇게 상륙했을 때 공격하면 되는데 그 20대를 전부 다 외관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이것이 김일성 마지막 참패 세 번째 이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 15일 만조 기간에 물이 꽉 찼을 때 이제 상륙하니까 9월 15일 지나서 16일, 17일, 18일 내려가도 되는데 하필이면은 13일 날 외관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천 상륙 작전을 막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김일성이가 이렇게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15일을 한다. 그래서 바로 18사단을 인천으로 보내가지고 메가더 상륙을 막아버렸으면은 메가더는 세계에서 병신돼 버리고
김일성은 세계에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부산까지 점령할 가능성도 많죠. 그런데 판단 잘못해가지고 3일 2일 만에 판단 잘못해가지고 18선을 왜군으로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허리가 잘려서 결국은 김일성 이민군이 참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